오늘 이 신금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신금이 유금을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노광세 들어가죠? 자,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노광세, 병사묘, 절대양, 생욕대. 그러면 신금이 여기는 목왕절이요, 여기는 화왕절이요, 금왕절이요, 수왕절이요. 그랬을 때 이때 목이 왕하면은 이게 봄에는 이게 연금이라 그랬어요. 어릴유 유금 그랬죠? 이 연금이 신약한 때인데 이게 왕하면은 이거를 목을 칠라다가 자기 날이 무뎌진다고 금방. 그 이야기라고 이게. 그런데 이게 금이 왕하면은 이 신금이 금이 왕할 것 같으면 싹을 잘라버린다고 또. 그렇죠? 그러면 생명을 자르니까 다시 눈목, 어릴론, 예쁠론, 고울론 하는 이 눈목을 잘라요. 그러면 이게 생명을 자르는 거니까 하늘을 거꾸로 이고 있는 거나 같아. 그래서 이 역천이라고. 그래서 이게 봄에는요, 신금뿐만이 아니라 금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예? 금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와야 돼요? 아니, 왕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라고요. 자, 여름이 되면은 이게 보석이라고. 이제 화왕절인데 보석이 4화 때는 괜찮은데 5화 때는 이게 화가 굉장히 왕한 거죠. 이때는 이게 신금이 잘못하면 녹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녹지는 않아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화가 왕해서. 그러면 임수가 가장 급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금만 여름에 임수가 필요한가요? 아니, 어떤 일주든지 여름에는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개수는 아니고 임수라 해야 돼? 이게 개수는 비잖아요. 예. 비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수가 좋은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에는 쇠병사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들어왔어요. 이게 신금 자체가 냉한 건데 이게 냉한 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한냉해지거나 숙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때요. 그러니까 이 화는 조우가 필수적으로, 여름에는 임수, 가을에는 화, 조우 필수는 신금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 조우 필수라고 하는 얘기는 이때는 주로 정화와 병화의 역할이 다르죠. 이게 금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곡식이 익는 거니까 이게 정화예요, 병화예요? 병화요. 용금성기 하려고 하면은 이때는 정화가 되는 거지. 근데 신금 가지고는 용금성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화, 조우 필수라 그랬지. 이게 신금 가지고는 용금성기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두고두고 제가 얘기할 건데요. 다 같이 신유. 우리 신금이 보석이라고 하는데 진짜 완전한 보석은 일주가 신유든지 아니면은 6월, 월지가 6월이든지 이게 가장 완전한 보석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을이니까 저 신금이 목을 상처내지 않으면서 가을에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거 참 귀한 구조예요. 그럼 곡식이 되거나 씨앗이 되거나 종자가 될 때 이게 완전한 보석체라고 해요. 가을에 곡식되는 그런 구조는 굉장히 귀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경금 때는 이제 노금이었어. 늙은 금이죠? 근데 그때는 금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요. 그럴 때 이 겨울에 이 화가 없으면은, 죽은 금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하튼 사시사철 화는 필요하죠. 사시사철 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병화 얘기일 거예요. 그래야지 사유축 금극이 우리 경금에서만 해당되는 거지만 신금도
조는 필요하더라. 자, 어느 일주든지 그랬어요. 봄, 가을에는 병화하고 목이 필요해요.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조가 되는 거죠. 이제 목이 용금성기 할 때도 이게 필요하고, 저 목은 사시사철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여름철에는 특히 필요한 것이 물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럼 물의 뿌리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보면은 저 여름철에도 이게 간목은 자라는 때니까 간목 필요합니다. 목이 또 필요해요. 여기 인묘목도 또 필요해요. 진중에 이렇게 을목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 해중에 간목 있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철에는 이게 물을 막아줘야 되고 한냉한 것을 막아줘야 되니까 무토하고 병정이죠. 그렇게 하고 정화 있을 때 보온해 주려면 간목 필요하죠. 이때도 또 목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뿌리가 술미, 오사, 인 이렇게 해서, 그러면 추나추동해서 저희가 보면은 여기도 병화 필요하고 여기도 병화, 여기도 병화, 병화하고 목은 거의 다 필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저희 요거 한번 보자. 신금은 자월에 장생하고, 자, 어떻게 해요? 자월에 장생을 해요. 그 다음에 4월에 사해요. 그런데 경금은 이때 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경금이 장생하는 4월 달에 신금은 사를 한다고요. 그게 어떤 일주든지 마찬가지라는 얘기, 이게. 어떤 일주든지 오행이든지 양이 태어나는 장생지에서 음은 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핵심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신금이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요? 임수로 씻어서. 그럼 경금 때도 이게 세광을 한 거죠? 그럼 경금이나 신금이나 이게 같아요. 임수로 세광을 하고 병화로 빛나. 그러면 이 구조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을라나? 그러면 씻어주고 연마하고 햇빛에다 내놓으면 거기에 바짝바짝 빛나겠네요? 그러면 신금이 싫어하는 거 보자고요. 이게요, 정화로 녹이는 것. 그러면 정화로 녹인다는 얘기는 요게 저 화극금 하는 거죠. 정화의 입장으로 봐서는 화극금에서 이게 죄죠. 돈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재산 탕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구조를 자손이 물려받았다 그러면 부모 유산 지킬 수 있을라나요? 부모 유산 못 지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금이 싫어하는 것이 토다금매. 경금은 그래도 잘 묻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놈 신금은 잘 묻힌다고요. 이제 무토, 기토가 있으면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죠. 그래서 토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요. 그래서 신금이 토다금매 되는 사주가 생각보다도 많다, 그 얘기야. 자, 여기는 무기토 있으면 지지에는 뭐가 있어요? 진술충미 있잖아요. 이렇게 토가 사주에 많으니까 신금이 토다금매 되는 그 구조가 많더라. 그런데 무엇은 예외요? 그러면 이때는 크기로 봐요, 에너지로 봐요? 에너지로 본다고요. 신유가 에너지가 보통 강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완전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체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자기만 가지고 뿌리가 없으면은 완전한 보석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완전한 보석이 되면은 토다금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에너지가 강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 역할을 못하게 하니까 병신합. 그래서 병신합수로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신금이 빛나는 그런 구조로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때는 병신합수로 되고 어느 때는 신금이 빛나는 거로 봐야 되나? 대개요, 그 구조가 수가 많잖아요. 수가 많으면 보석이 빛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수다금침이 돼가지고. 이게 신금이 경금을 만나면은 경신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충을 하는 게 신금만 상처받아.
이게 남편이고 이게 아내면은 이게 아내가 남편한테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여성분들 싫어할 테지. 이 보석이 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을 거요. 이게요, 보석과 보석끼리 만났어. 보석과 보석끼리 만나면 경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경쟁이 일어나는 구조가 을목하고 을목이 만났을 때도 네 꽃이 더 이뻐, 내 꽃이 더 예뻐하고 경쟁하는 거거든. 근데 신금도 네가 완전한 보석이요, 내가 완전한 보석이요,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화가 많아가지고 이게 신약할 때는 쓸 수가 있다. 아니면 이게 굉장히 약해가지고 내가 극을 당해서 녹으려고 한다거나 상처 입을 때는 신금을 더 쓸 수도 있다. 자, 이게 신금이요. 자, 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이 이질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질어질 결이에요. 그러면 이게 금이 이질어진다는 얘기는 잘 드는 칼도 고기를 많이 쓸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그런데 잘 드는 낫 가지고 배를 베도 한참 베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무뎌져요, 칼날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 큰 나무라든지 이렇게 자르려고 하면 톱날도 그렇고 칼날도 그렇고 이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목다 금결이에요. 그러면 둘 다 상처가 나는 거지. 목도 상처를 입어서 싫고 자기도 무뎌지고 이빨 빠지고. 이게 목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금극목 할 것 같으면 돈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한데 죄를 취하려고 하면은, 나는 신약한데 죄를 취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만 어렵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해보자. 공사판에 가서 일당 얼마 받잖아요. 근데 자기는 힘이 약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거기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하고 같아요. 똑같아요. 자, 이게 화가 너무 많으면은 금용이라는 데 신금이 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요, 관이니까 여자 입장으로서는 남편,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 그러면 관이 직장이니까 직장이든지 직위든지 건강이든지 이런 부분. 자, 신금이 싫어하는 것이 이게 묻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토의 입장으로 봐서는 토생금 해가지고 이게 인성이요. 인성이 부모인데 부모덕이 있다 없다? 그러면 내가 고통을 받는데, 내가 고통을 받으면 누가 또 고통을 받는다? 그럼 부모만 받아? 아니요, 형제간에 다 받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금이 많아서 금끼리 서로 경신충한다든지 신신충한다든지, 그게 보석끼리 경쟁해 가지고 시비나 상천이나 대개 이런 금극목 구조가 되면 수술 받는 자국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상처나 수술이나 있을 수 있다. 이게 수다 금침, 보석이 냉해를 받는다고요. 수가 너무 많아서 보석이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꼴이니까 그러면은 자기 빚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고독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더라. 이게 신금 잘 아시는 것처럼 보석의 완제품인데, 이게 신금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유금이. 그래서 뿌리 유금이 있어야 완제품인데, 이렇게 되면 정의롭거나 강직하다거나, 대표적으로 왜 금이 의니까. 이 신금이 대표적인 것이 두뇌명석하고 자존심 강하고,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게 상처 나는 것을 싫어해. 왜? 자기 상처 나면 감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보석이 상처 나면 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지. 이것은 신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신금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려서
저 사람 가리는데 사귈 때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귀어 놓으면 또 어떻게 돼요? 진국일 수도 있다.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금이 매운맛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매운맛을 잘한다고 하는 얘기는 청양고추를 먹어가지고 매워. 그러면 얼른 무슨 맛을 먹어야죠? 단맛을 먹잖아. 그래서 중화시켜주는 것처럼 이게요, 매운맛을 잘 분간하고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이게 또 미식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독신녀가 이렇게 많더라.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남자를 보는 눈이 어때요? 높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자기 주장이 합리적이에요. 엄청나게. 자기 주장이 합리적이면 이게 오토가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부드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기는 어떻다? 자, 눈은 똘망똘망하고 말도 또박또박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러면 말싸움에서 이게 내가 대적이 돼야 한대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게 항상 진다는 느낌이 들으면 그 사람 가까이 해야 하네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해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부드러운 표정과 말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나 사업하는 사람들, 또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 피부 매끈하죠. 피부가 왜 매끈한 거 아니? 저 신금이 폐잖아요. 폐는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잘 되면 피부가 깨끗하다는 얘기요. 눈이 보석 같아요. 이제 남을 사귀기 어렵다 그랬죠. 스스로를 지나치게 경계해놓은 조심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는 직업군은 섬세한 직업군이면 다 좋습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고 신금하고 유금이 현침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게 신금이 머리에 자자하는 글자잖아요. 그러면 양날진 어떤 도구로 머리에 이마나 몸에 자자를 하는 거니까 이제 침 놓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걸 현침이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사기나 똑같은 거요. 저 성형외과라든지 치과, 약사, 피부과 신금이 패니까 그래요. 컴퓨터, 금은세공, 정밀금속 이런 쪽에서 이거 말고라도 직업군이 뭐 세밀화를 한다든지 아주 섬세한 쪽이면은 다 좋은데 특히 이제 지금 뜨고 있는 것이 AI 쪽이죠. 그쪽에서 종사해도 좋을 거예요 아마. 저희 건강을 여러 각도에서 봐요. 신금이 금이죠. 금이니까 뼈예요. 그러면 수는 임수 같은 경우는 수니까 골수예요. 그렇게도 봐요. 그러면 골수는 골수에 문제가 있네. 이 골수, 이 속에 골수에 문제가 그럼 관절이네. 그렇게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이게 토다 금매가 되면 아까 둘 다 상처를 받는다 그랬죠? 신금도 상처를 받지만 이건 폐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기지만 토는 비위 문제니까 비위에서도 문제가 또 생긴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한번 해보자고요. 간신비폐신, 담소위대방. 이게 저희가 기초반 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이 있어요. 감목이 바람이 있어 심소와 삼초와 열반내 비위토는 뚱뚱해 패대금은 건조해 신방수는 너무 뜨거워 으쓱 잘한다. 야, 이럴 때요 목은 다 같이 실산. 이게 신맛이잖아요. 예. 저는 지금도 귤이나 레몬 같은 거를 잘 먹습니다. 그럼 간 기능이 아직까지는 쓸만하네 그 얘기요.
화는 심장이고 어떤 맛이라고요? 쓴맛이에요. 대부분들 저 단맛을 좋아했지 쓴맛은 안 먹었잖아요. 나이 들어서 심장이 쓴맛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쓴맛을 잘 먹어요. 자, 아이들은 단맛을 잘 먹죠. 그럼 단맛을 잘 먹는다는 얘기는 아까 비위토는 둥둥 자기 살찌려고 이게 단맛을 좋아한다. 그러면 폐는 매운맛에 이게 그래서 이게 기운이거든요. 수험생이 낙방을 했어. 그럼 어깨가 축 처진다 그랬어요. 이 어깨는 폐의 지붕이라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매운맛이. 그러면 신장방광은 짤 한자. 제가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요즘 짠맛을 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 이게 조금 입이 더 짜졌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디서 요구하는 거예요? 신장에서 신장 기운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짠맛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땀을 많이 흘렸다 그 얘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토는 아까 비위토라 그랬죠. 비위토는 중앙토요. 이게 단맛이요. 그러면 이게 단맛이니까 이게 당분이라고. 다시 중앙토. 토가 목화의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인의 예신 중에서 신이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이라. 그러면은 이게 비위가 문제되면 중앙토가 흔들려요. 그러면 여기 몸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중앙청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흔들리면은 화금수도 자기 자리를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요. 집안에서 가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비만이나 당뇨가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게 비만 당뇨가 오는 거냐? 아니다. 목의 문제나 이 문제가 다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지. 그게 사조 오행 중에서 어떤 것이 약하고 어떤 것이 강한가의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토다금매는 여러 가지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신금의 뼈 칼슘인데 골다공증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금이 관여가 되는 거죠. 물론 호흡기 쪽도 그렇고 대장 쪽도 그렇고 있을 수가 있겠죠. 다시 토다금매 삼불기. 토다금매 세 가지가 귀하지 않아진다. 나쁘다. 그러면 세 가지라는 것은 재관인이라는 점. 토다금매가 되면 이 나무가 토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쓸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 특히나 축토 같은 것이 많거나 그러면 왜 그냥 토다 목절 상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 재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어렵게 번 돈 쉽게 빠져나간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기다렸다는 뜻이 돈 쓸 일이 생긴다 이게요. 이제 관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관은 화급금 하는 이게 화가 관인데 이 화가요 조우를 해주는가 싶더니 특히나 습토가 많으면 화세가 쫙 빠져버려. 습토가 많이 있지 않더라도 그냥 건토라도 화생토에서 토 속으로 빠지는 거거든. 그게 토는 화를 저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화토가 동독이라고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토 속으로 화가 이게 스며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또 관이 안 좋아. 그러면 관은 직장, 직위, 남편, 자식이라. 그 다음에 토가 인성이니까 다인성이요. 저희 다인성 태과가 이게 토다금매뿐이 아니라 모든 사주에서 다인성이 돼가서 태과되잖아요. 너무 많아. 그러면은요, 그것도 또 어려워요. 이게 부모도 없는데 내가 어려우면 자식 고통이 곧 부모 고통이 되더라. 그럼 묻혀 있으니까 보석이 묻혀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내 뜻을 펼치지 못해. 그러면 고독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고집이 성립이 되고 강고집, 외고집 또 성격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려 편협돼야. 그러면 내 뜻을 펼치지 못하니까
극도로 가면 난폭해지고 불량배로 빠지고 그런 쪽으로 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다. 신유일주든지 신금이 6월이라든지 그러면 다시 토다금매. 금이 묻힌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토다금매는 매금이에요. 이 매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경금이냐 신금이냐, 경금은 크고 신금은 작고 그런 경신금이 크기로 보지 말자. 에너지의 강력함으로 우리가 그 기운을 판단하자,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신유일주 사람 그분들하고 어떤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신유일주다, 아니면 저 남편이 신유일주다, 그럼 그거 감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배운 사람이 되더라. 그럼 내가 신유일주든지 신금이 6월에 태어났다든지 그러면은 내 성질 강한 것을 알고 내 생활을 하는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신금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두 개 있으면 얼마나 강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인데 신금은 강약을 논하기보다 완제품으로서의 상처받지 않고 빛남을 우선시해.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니까 사람 사귀는 것도 어렵고 자존심 강하고 하는 것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신금하고 갑을목하고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같이 붙어 있으면서 돈을 번다, 이 이야기는 이 생명체를 자르면서 돈을 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돈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정상적인 돈이 안 되면 뭐예요? 암거래하면 불법 유통한다는 얘기지. 아니, 우리 식품도 불법 유통되고 불법 유통되는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높은 이자 받아, 그럼 불량 제품 만들어, 뇌물 받아, 압력 넣어서 돈 벌어, 이런 식으로 갑질해서 돈 벌어, 이런 게 전부 다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잖아요. 신금이 태왕하더라. 그러면 경금도 태왕하고 신금도 태왕하고, 금이 어떻게 됐든 태왕하면은 수로 설기. 경금 때는 저 설기하고 세광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저 설기하고 세광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경금 때는 화를 썼어. 근데 신금 때는 특히 정화는 쓰기가 어렵다. 이게 수가 없으면 숙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져. 이게요, 통관이 안 되는 거라. 목을 자르고 보속끼리 충돌하고 다툼이나 상천이나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쪽이나 대장이나 이제 그쪽으로. 신금이 이런 구조가 참 가을철에요 곡식되는 구조라. 금극목 해가지고 이건 참 귀한 구조예요. 근데 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빛나면 명예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귀요. 그래서 목을 용신으로 하면 부자사주요, 수를 용신으로 쓰면은 명예가 있는 사주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신금도 기토가 필요하죠. 근데 경금도 뭐가 필요했어요? 기토가 필요했잖아요. 그럼 경금이나 신금이나 이 기토는 인성이라. 그래서 여기 이불 역할하는, 경금도 똑같이. 그런데 병화는 관이라. 그런데 경금 때는 정화도 썼죠. 그런데 신금은 정화는 못 써. 쓰기가 어려워. 이게 양생지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병화가 신금을 빛나게 해주니까 양생이라고. 그럼 임수는 세광이요, 경금도 세광이요. 이게 상관인데 세광해주고, 이제 강할 때는 이것을 이제 빼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관인상생되는 거고, 화생토 토생금이, 요거는 신금이 임수를 보면 이게 금수상관이라고. 그러면 신금이 임수를 봐서 금수상관이 되려면 신해가 와야 되는 거지. 신금이 목이 왕하면은 다시 목다근결,
신금이 화가 강하면은 화다금룡인데 이때는 이 화가 정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구조를 가졌거나 이런 구조를 가졌으면 둘 다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이 아니고 이기적이고 신경정신 쪽에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조현증이라든지, 혹시 조현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공황장애라든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난폭해질 수밖에 없고. 신금은 다 읽으세요? 귀하면 아주 귀하고 나쁘면 아주 나쁘다. 귀천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 구조다. 이게 한말로 얘기하면 보석이 보석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라고.